자, 이번에는 628페이지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습니다. 사업계획이 뭡니까?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죠. 주택 지을 때는 뭐를 짜는 게 사업계획이야? 집 짓는 계획이잖아. 근데 주택법은 집만 지어요? 부대복리도 지어요? 그게 주택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 부대복리 시설 설치하는 계획, 그게 사업계획이에요. 아니면 대지 조성하는 거. 이 계획을 만들어서 뭘 받아? 승인. 몇 채 이상 지을 때 적용한다고? 30.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하고 비교하는 거야. 건축 허가권자 공부하셨죠? 허가권자. 그거하고 비교해서 알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맨 처음에 나오죠. 넘겨볼까요? 갑자기 승인 제외 대상이 먼저 나와버리노. 아, 그 승인 대상이 거기 628페이지 박스 안에 승인 대상이 같이 들었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 승인 대상이 있고. 넘겨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5번 대지 소유권 확보 있죠. 대지 소유권 확보를 제가 사업계획 승인 요건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볼게요.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받는 요건이 뭐였습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거잖아. 주택법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뭐를 확보해야 돼?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승인 대상은 건축법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만 놓고 보면 건축법은 29세대까지 짓는 거고 30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만 놓고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예요. 이걸 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2002년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어. 주택법이 아니었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때 주택건설촉진법 시절에는요. 전부 아파트 승인을 장관했어요. 그때는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지. 전부 장관이 해서 장관이. 그런데 지금은 승인권이 장관이 해요. 시도시군으로 내려왔어요. 시도시군으로 내려왔죠. 처음에는 시도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시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를 하시면 돼? 지자체가 승인권자예요? 장관이 승인권자예요? 지자체. 지자체가 승인권자인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 구청장이 없잖아.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구청장이 빠지면 누구도 빠져야 돼. 광역시 군수.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가 승인권자가 아니란 말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무조건 승인한다는 거야? 특광시장이죠. 대구시에 구청장이 승인권자 안 나온다고.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대구시에서는 승인권자가 무조건 시장이야. 대구에 아파트 짓는 건 다 누구한테 승인받아 지은 거예요? 대구시에 승인받아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도는 도지사도 나오고 누구도 나와? 시장군수가 다 나오지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도의사가 승인한 것도 있고 시장군수가 승인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대지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상부터 갈까?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러면 또 헷갈릴라 또. 미만부터 먼저 합시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러니까 다 놔두고 도지역만 생각하면 돼. 도지역은 10만 미만은 누가 한다는 거야? 시장군수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 10만 이상은 누가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 여기 시장 중에 대도시 있죠? 대도시는 지가 다 해. 대도시는 지가 다 하는 거야.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도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왜? 우리가 특광도밖에 없잖아. 특광시는 뭐라고요? 지가 다 한다니까 시장이.
구청장 안 나온다고. 특시특도는 어떻게 할까? 특시특도는 지가 해야지 지밖에 없는데 특시특도는 늘 지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도지역만 주의하면 돼. 성인권자는 도지역만 주의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성인권자에 그렇게 적어놨지요. 다음에 정하는 호수 이상 밑에 박스죠. 그게 성인 대상이잖아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거기까지 끊으세요. 이게 요거야. 성인 대상. 성인 대상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대지를 조성합니다. 대지는 얼마 이상을 지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 아까 등록할 때는 연간 1만이었죠. 근데 여기는 연간이 아니에요. 한꺼번에야.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은 집을 한꺼번에 많이 지으니까 부대복리까지 갖추라 그런 뜻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대지는 1만 이상이야. 그럼 주택은 얼마를 지을 때냐? 그 주택은 밑에 박스를 봅니다.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뭐라고 불러? 호. 공동주택은 뭐라고 불러? 세대. 그러니까 몇 호 몇 세대부터? 30호 이상. 몇 세대 이상? 30채 이상부터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잖아. 단독주택을 몇 호부터 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 50호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50호부터. 그 두 가지를 적어놨네. 기억에.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돼 있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공공택지라고 적어봅니다. 공공택지.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고 돼 있잖아. 거기에다가 공공택지라고 적어보시라고. 새까만 박스 기억. 찾았어요? 그 공공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돼 있죠.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해당 토지에 뭐한다?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걸 우리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라고 불러요. 무슨 형이라고? 블록형.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블록을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를 통째로 블록을 사가지고 개별 필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블록 자체를 대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빌라촌을 만드는 거야. 빌라촌을. 이런 목적을 할 때는 50호부터 받으면 돼.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49호까지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으로 진다 이 말이지. 건축법으로 지금 부대복리 갖출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한호. 1번은 물어보려니까 너무 길어. 어려워. 그런데 2번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당연히 뭘 물어봤겠어? 한옥은 몇 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50호. 한옥은 49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 받아 지을 수 있다니까. 한옥은 50호부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공동사업 주체도 공동주택도 뭡니까? 30세대부터 승인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50호부터 받는 게 있죠. 50세대부터. 다만 그 30세대 옆에 괄호 보세요. 30세대 옆에 괄호. 리모델링의 경우 찾았어요? 리모델링의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증가하는 세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리모델링은 조합 인가 받으면 본래는 허가 받는 거죠. 근데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얘기예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0세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만 다음 은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몇 세대? 50세대가 있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밑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시. 둘 다 단지형이죠? 아까 도시형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기억나요? 도시형은 단지형이 두 개가 있었고 원룸형이 있었잖아. 그 원룸형은 안 돼. 단지형이야. 단지형. 이 단지형은 50세대부터 승인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30제곱미터 이상짜리를 지을 때고, 두 번째는 그 진입도로 폭 있죠? 진입도로 폭이 얼마가 돼야 돼? 6m가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거 일단 안 보셔도 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니은에 우리 정비법에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혹시 기억납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었죠. 그 1번 방식이 뭐예요? 스스로 보정기하는 거 있어. 스스로 보정기.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소유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 사업에서는 밑에 안 보셔도 돼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박스에서는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뭐다? 한호. 여기 제일 물어보기 쉽지. 그래서 승인 대상 먼저 받고 다시 올라갑시다. 왼쪽 페이지 다시. 왼쪽 페이지 다시. 자, 두 번째 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괄호 밖에 찾아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우리가 지금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네. 원칙 누구예요? 자, 우리 교재는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을 따로 빼놨죠. 근데 시장 군수할 때 시장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대도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빼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도의사 시장 군수인데 제목에서는 누구만 없다. 누가 없어? 구청장. 구청장 없어.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구도 빠져야 돼? 광역시 군수. 자, 1번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주종 사업으로서 밑줄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구청장이 없다는 것 첫째 전제 조건 하나 깔고 두 번째는 10만 이상이면 도지역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어떤 놈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구청장만 안 나오면 돼. 어떤 놈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10만 이상은 도의사가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가 나와야 돼? 도의사 나와야지. 10만 이상은. 아시겠죠? 대도시하고 도의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돼 있죠? 얘들이 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거. 대도시는 자기가 하는 거죠. 대도시 시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외울라 하지 마. 외울라 하지 말고 10만 이상은 도의사 나와야 돼. 시장 군수 나오면 안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 구청장 안 나온다. 요거 하나 하고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대도시는 지가 다 나와. 2번 보세요. 자,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죠. 밑줄. 10만 미만이면 도의사 나와야 돼. 시장 군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시장 군수가 나와야 돼. 도의사 빼고 아무나 다 나와도 돼. 구청장하고 도의사 빼고.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원칙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도 승인하네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승인한다? 국장. 2002년도까지는 전부 장관이 하던 걸 지금 얘들한테 넘겨줬잖아. 얘들한테 넘겨줬어. 근데요, 넘겨주면서 이 지방 분권의 기초에서 이제 승인권을 넘겨준 거거든. 넘겨주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 2003년도라니까 이 시점이 이게 참여정부 시점이잖아. 즉 도시개발법에서 제가 얘기했죠. 참여정부 시절은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집값을 찾겠다는 게 주택 정책이었는데 승인권이 얘들한테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대구시장은 대구시만 생각하고요. 경산시장은 경산시만 생각하고 도지사는 자기 도만 생각하고 그래서 얘들한테 넘겨주면은 자꾸 뭐를 달아? 조건을 달아. 아파트 승인하면서 여기 주민들을 사용해 공원 하나 만들어, 도로 하나 만들어. 그럼 해줄게. 조건을 자꾸 단다니까. 그럼 건설업자들이 뭐 한다고 뿔나가지고 안 한다니까. 아파트를 안 짓는다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한테 장관한테 직접 승인받는 예외를 만든 거야. 그러면 국장이 직접 승인한다는 건 승인을 까다롭게 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신속하게 한다는 뜻이 요거는 일반적으로 국장이 정부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까다롭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반대야, 반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한테 신속하게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공적 주체하고요. 공적 주체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나한테 받아 하고 지정 고시한 지역 있죠. 지정 고시한 지역. 요 두 군데는 국장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나한테 승인 받으라고 지정하는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국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쉽게 이해가죠. 아, 국장이 나한테 받아라고 정했으니까 국장한테 받아. 근데 뭐요? 아무 때나 국장이 나한테 받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누구예요? 공적 주체가 국지공이지. 국가 지자체 공사 몇 개?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공사. 이걸 내공사라 읽으면 안 돼. LH공사입니다. 또 무슨 공사? 지방공사. 근데 말이죠. 자 보세요. 지자체는 지가 승인권자죠. 그러면 지자체는 빼야 돼. 지가 지한테 승인받는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주택법은 지자체하고 지방공사는 운명을 항상 같이 합니다. 우리 주택법은 우리가 임대주택법 안 하니까 다행히 임대주택법 하면은 또 안 그런데 우리 분양주택법은 지자체 빠지면 얘도 항상 같이 빠져. 그러면 누구는 국장한테 받는다는 거야?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이잖아. 국장한테 받는 경우 첫 번째 국가하고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장한테 받아. 지자체 지방공사는 빠졌어. 공적주택. 공적주택 한 개가 더 있어. 4번 보세요. 4번. 다음 의자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제했네. 응? 그러면 지분이 더 많네. 예, 그자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돼 있죠.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맨 끝에 밑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출자를 누가 더 많이 해서 그 걔들이 공공이죠. 그러니까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공공이 50% 비율이 많잖아. 이런 말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정비법에서. 정비법에도 공공이 지분이 많은 법인 이런 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았죠. 주택법에는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잖아.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도 무조건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주택 지을 때야? 공공주택. 공공주택이 아니면은 이 혜택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 요걸 물어보려니까 이건 좀 복잡하네. 그럼 1번 정도는 알아야 되겠네. 공적 주체는. 2번, 3번 문거세요. 2번, 3번은 결국은 뭐예요? 국장이 나한테 승인받아 하고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대규모 신도시 개발할 때입니다. 330만 이상 밑줄. 택지 개발 사업 밑줄.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할 때는 국장이 나한테 승인받아 하고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괄호 묶으세요.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이 말이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이 지정 고시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한다고 국장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나한테 받아 하고 지정 고시했을 때만 받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국장이 나한테 받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다?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단에서 좀 있죠.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단에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질질 끌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예전에 참 많이 듣던 말이죠. 지역균형개발 밑줄.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지자체 맡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괄호 묶어줘요. 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겠네. 어떤 경우?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나 아니면 지역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럴 때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 보세요.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일단 뭐 우리 사업계획 승인 제외해가지고 맨 밑에 대상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자격 시험에서 최근에 한번 그걸 물어봤어. 박스 안에. 우리 시험은 출제된 적이 사실은 거의 안 다뤄지는 부분인데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공구는 아까 했어. 공구는 세대별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 전체 세대는 600세대 이상. 거기 있죠? 거기 있대 거기. 그래서 그 샵하는 것이 괄호 있잖아요. 거기만 밑줄 주면 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일대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아시겠죠?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자,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 밑에 큰 5번 대지 소유권이 요겁니다.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뭐를 갖고 와? 대지 소유권. 읽어봅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밑줄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뭐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예외를 지금부터 보시는 거지요. 그러지 않다. 칠판 보세요. 우리 건축법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잠깐 상기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나 맞죠? 다만 사용권 갖고 와도 되던가요? 사용권 갖고 와도 됐죠? 근데 건축법은 다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렇게 했었죠. 이제 거기서 원칙은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 무슨 말이냐? 원칙은 대지에 소유권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권만 갖고 와도 승인을 해줘. 여기까지는 주택법 건축법 똑같아. 단 차이가 뭐냐? 자, 대지 소유권 갖고는 몇 프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소유권 갖고 와. 아무 말 없이 대지 갖고 와. 그럼 다 갖고 오라는 거야. 소유권 아니지만 뭐를 갖고 왔어? 사용권을 갖고 와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건축법은 집만 짓는 내용만 있지 분양하는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근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사용권만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나중에 분양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되거든. 분양 공급 파트 나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다만 분양 목적 있는 말이 없다니까. 이 법이 다 분양 목적인데 이 법이 뭐. 이 법이 다 분양 목적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원칙이지만 사용권만 있어도 돼 안 돼? 된다니까. 그러면 왜 소유권이나 사용권 갖고 와야 돼? 보세요.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지를 다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대지를 확보 못했는데 승인해 줬어. 그럼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짓고 있는데 나중에 대지 소유자들이 뭐 소송 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 짓느냐? 응? 그러면 이 땅 살려면은 막 10배 내놔라, 20배 내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알박기라고 하네. 알박기.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 야, 소유권 갖고 와. 이렇게 바꿨다니까 얘 없었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 언제 소유권 다 확보해서 아파트 지어. 그래서 예배를 만들었어. 사용권. 사용권도 100%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니까. 도장 다 받아와야 돼.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도장 다 받기 이것도 쉬워요. 쉽지 않아.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우리 국회법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공부하셨잖아.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건 계획구역은 행정청에서 만든 계획대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익성 인정이 되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요 80%만 가져오면 돼. 80% 이상의 사용권만 갖고 오면은 사업 승인해 준다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해 준단 말은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강제적으로 사게 해주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매도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알박기로 본다는 얘기잖아. 알박기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알박기 아닌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 그죠? 이런 자들도 강제적으로 사는 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80% 이상 확보하면 어디에서? 여기에서는 80% 이상 확보하면 매도청 인정하는데 조건이 있어. 10년 전부터 취득해서 계속 갖고 있는 자는 안 돼.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자는 매도 청구를 알박기를 안 본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럼 10년 전부터 갖고 있는 자는 버티면 되겠네. 배째라 이러고 막 100배 내놔라 이러면 되겠네. 그래서 나온 게 있어. 나중에 매도 청구. 95% 확보해버리면 100년 전부터 가진 자도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돼. 그러니까 올해는 오늘은 매도 청구를 공부 안 하지만 매도 청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최소 몇 프로 돼야 돼? 우리 주택법에는 어디에서 매도 청구 인정한다고? 여기서 80%가 돼야 돼. 만약에 모든 소유자가 다 매도 청구하려면 95% 확보해야 돼. 95%. 그럼 95%가 안 되면 누구는 안 돼, 대상이? 10년 전부터
취득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자는 안 되는 거야. 95% 이상이 되면 다 돼. 지금은 그래하고 이해만 됐으면 됩니다. 뭐 다음에 공부하면 돼. 어쨌든 조건이 뭐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건이 나머지 대지가 뭐가 돼야 돼? 매도 청구가 돼야 되겠죠.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는 거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말은 95%가 안 되면 10년 전부터 가진 자가 없어야 되고, 아시겠죠? 10년 전부터 가진 자가 있다면 95%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승인해 줬더니 소유권 확보 못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라는, 그래서. 결국은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서 대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주체가 국지공유 사업 주체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지공유 사업 주체라면 믿을 수 있죠? 얘들 사업 주체일 때는 소유권, 사용권 가져오라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권 갖고 와. 몇 프로? 100%. 지구단위계획구 몇 프로? 80%. 이런 말은 민간 등록사업자 얘기요. 국지공유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혹시 정비법에 재건축 조합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은 못하고 매도 청구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리모델링도 똑같아. 리모델링 조합 만들었죠? 조합이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공익조합 아니거든. 리모델링 조합도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돼. 집 팔고 나가야 돼. 그럼 리모델링 조합이 동의 안 한 자한테 뭐 한다고? 매도 청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하실 게 뭐냐? 좀 정비법 내용이 기억나면 좋은데 기억 안 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리모델링하고 조합 만들 때 동의 받았죠? 결의서 있었잖아. 3분의 2 동은 과반수 받았잖아. 그러면 조합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되잖아. 매도 청구 되느냐? 그때 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나중에 허가 받죠? 허가 받기 위해서 동의 받는다고 그랬죠? 그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동의를 받아야 돼. 아까 조합 만들 때 하고 허가 받을 때는 동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 조합 동의 받는다고 매도 청구 되는 것이 아니라고. 허가 받는 동의 그걸 받아내야 매도 청구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허가 받기 위해서 동의를 확보했죠? 그러면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승인 나는 거야. 아, 그동안 좀 이 기분이 좋았는데 막판에 딱 기분이 탁 안 좋네. 딱 보니까. 리모델링도요. 원칙은 허가받지만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승인 받아야 돼. 근데 리모델링도 그러면 여기에 하려면 대지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잖아. 얘는 대지 확보하는 게 동의받는 거잖아. 리모델링은. 근데 100% 안 해야 된다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내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되거든. 그럼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박스에 나와 있는 거야. 1번 보세요. 자, 1번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그게 밑줄. 여기는 사용권이 100%다 80%다. 그 밑줄 80% 이상의 사용권은. 근데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건 나머지를 매도 청구 인정한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줄에 굴곡을 확보하고 또 가로 밖으로 가세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 가로 묶으세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 대지가 밑줄 뭐가 돼야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지.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면은 확보 못할 거 아니에요. 승인 안 나는 거야. 조건이 두 개야.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무슨 대상이 돼야 된다? 2번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밑줄 사용권 확보했다. 이번에 사용권은 몇 프로? 이번에 사용권 몇 프로? 100%라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100%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100% 확보하는 방법하고 지구단위구역구역에서 80%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 1번, 2번 묶으세요. 그건 등록사업자 얘기예요. 일반 등록사업자. 국지공 얘기예요. 일반 등록사업자 얘기예요. 일반 등록.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국지공. 국지공은 이거하고 관계 있어 없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X. X. 국지공은 소유권 없어도 돼. 승인 나. 승인 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밑줄 그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 결의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적으세요. 허가를 위한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결의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결의는 두 개가 있어. 조합 인가 받을 때하고 나중에 허가 받을 때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대지가 무슨 대상이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매도 청구하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크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큰 10번. 우리 지난주에 혹시 건축법, 우리가 이 건설 절차는 건축법하고 비교가 많이 돼야 돼. 우리 건축법은 허가받고 몇 년 이내 착수했어요? 2년. 아까도 했잖아. 2년. 신고하고는 몇 년? 1년. 연장은 몇 년? 1년이었죠. 근데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 몇 년이라고 그랬어? 5년이라고 그랬잖아. 연장은 똑같다고 그랬잖아. 연장은 똑같아. 아시죠? 그 얘기를 지금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자, 요거는 공고별로 받은 거죠. 공고를 나눈 거잖아. 요거는 공고를 안 나눈 거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이내 착수를 해야 돼? 5년 이내 착수해야 돼. 자, 공고를 나눴다는 건 아까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받는다면 착공을 같이 안 들어간다고? 응? 일부만 공사해서 먼저 분양한다 이 말이요. 그럼 착공신고를 5년 이내 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두 개 중에 두 개든 세 개든 맨 처음에 공사하는 최초 공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공사하는 공고. 요거는 얘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5년 내 해야 돼. 그럼 두 번째 공고는 얘하고 똑같이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 착공했잖아요. 착공 신고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내에 하는 거예요. 2년 내에. 무슨 말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공고는 5년 내에 공사해야 되고 최초의 공고가 아니면 2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최초 착공 신고한 때부터 2년이야. 그래서 우리 주택법의 착수 의무는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요 5년과 요 5년은 같은 5년이에요. 2년은 공고에서 나눴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를 기억하시면 되느냐. 5년 내에 우리 지난주에 건축허가 받고 2년 이내 착수 안 하면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면 안 돼. 사슴 같은 눈동자만 끔뻑끔뻑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받고 2년 이내 착수 안 하면은 허가를 뭐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취소는 두 글자가 나오거든. 전부 끝말은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주택법에 취소해야 된다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 얘는 몰라야 돼. 주택법은 취소라는 말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가야 돼. 이게 공식이야. 우리 건축법은 취소해야 된다 했잖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5년 내에 착수 안 들어가면은 요 사업계획 승인했죠?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여기도 5년 이내 착수 안 하면 취소? 할 수 있다. 똑같아. 근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은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1년이에요.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1년이네. 똑같은 거예요. 얘나. 근데 문제는 요 2년이에요. 요 2년. 예전에 주택법이 2년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막 주택법 모르겠으면 몇 년 하면 2년 가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막 복잡해. 2년도 있고 막 하여튼 복잡해. 어쨌든 2년 있죠. 2년이요. 요 2년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2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얘는 취소 사유도 아니고
연장 사유도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최초 공고 이미 공사했는데 여기 2년에 자꾸 가라고 섭이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2년은 이렇게 요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당연하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뭐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서 빗줄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몇 년? 1년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 맨 끝에 연장 동그라미. 그런데 자 1 또는 2의 기억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 이렇게 돼 있죠. 1 밑에 박스 1 몇 년? 5년. 2의 기억 몇 년? 5년. 그 5년만 연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년은 니은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2년이죠. 2년이나 하면 되잖아. 그거는 연장이 돼야 안 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박스안에 1번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에 착수하는 거잖아요. 2번은 공고를 나눴죠. 분할해서 최초 공고는 몇 년? 5년 맞죠? 최초 공고 아니면 몇 년? 2년이죠. 근데 5년은 연장되죠. 2년은 연장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됐고 일단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1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요거는 건축법하고 반드시 비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 괄호 밖에 할 수 있다 밑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1번 보세요. 박스 안에 사업주체가 뭐라고 돼 있어? 10의 2의 니은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 10의 2의 니은이 뭐야? 그게 2년이 2년. 착수해면 2년 요걸 말하는 거예요. 2년. 요 2년은 취소 사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2년은 연장 사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만 취소 사유요? 5년. 5년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5년 내에 시작 안 하면 취소 사유다. 건축법은 2년이었죠. 허가받고 2년. 세 개 똑같대. 건축법도 사유 몇 개? 3개. 여기도 사유 몇 개? 3개 똑같잖아.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있죠. 경매공매. 대지소유권 상실했죠. 우리 건축법도 경매공매가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세 번째, 사업주체 부도파산 빗줄. 부도파산으로 밑줄. 완료가 뭐하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 우리 건축법도 공사 완료 불가능 있었죠. 사유가 똑같다. 근데 차이점은 뭐다? 거기는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신 요 내용까지를 보면은 우리는 4문제 내지 5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보신 거예요. 7문제 중에서. 어렵게 나오면 두세 문제는 못 맞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문제까지도 못 맞추게끔 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 파트가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뭐 조합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복잡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는 몇 번만 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의 양이 좀 많아. 그래 그걸 우리가 3월 과정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한번 보셔야 돼. 보시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갖고 3월 달에 와야 제가 공급 파트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어. 3월 달에 와가지고 막 이런 내용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못 나간다니까. 3월 달에는 이제 건설 파트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하고 공급 파트를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4시간 동안 하셨지만 이 내용이 지금 한두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설 파트를 요 정도 잡아주고 3, 4월 과정에 5, 6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주택법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절반 맞춘다고 전라가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월 과정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맨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첫째 강의를 안 들으면 공법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군구청장이 누군지, 시도의사가 누군지, 대도시가 뭔지, 나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러면 공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1월달 강의를 미리 듣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